조종장교를 조금만 더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민항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공군 장교의 그 조종장교보다 해군 더 선호합니다. 대신에 이제 좀 다른 혜택들도 있습니다. 뭐 타군 대비해서 솔직히 수당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돈을 굉장히 많이 받긴 합니다. 수당 얼마나 받나요? 배를 타는 함정 장교와 그냥 육상 복무를 하는 그냥 일반 장교와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수당이 한 80만 원 정도 더 한 달에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쏘일 때 얼마 벌어요? 저 때는 쏘이 때가 이제 기본 10일 날에 들어오는 봉급이 기본급이 그때 140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7, 80 붙으면 200이 넘어요? 220 뭐 이렇게 받았죠, 쏘이 때. 지상에 있는 동기를 아니요. 대비했을 때. 그쵸. 지상에는 이제 140을 받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간의 근무라는 거를 하지 않는 이상 수당이 더 안 붙지 않습니까? 근데 배에서는 그냥 가만히 그 배를 승조만 하고 있고 이렇게 출동만 뛰어도 그냥 저절로 수당이 풀로 차는 겁니다. 대위가 되면 그 육상에 있는 동기들 대비해서 한 100에서 120 정도 더 붙고요. 네. 만약에 뭐 정장같이 그런 지휘관 업무를 갔다 그러면 또 더 붙죠. 지휘관 수당이 또 더 있잖아요. 한 얼마 정도 붙어요? 대위가 한 200, 한 5, 60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한 100에서 120 더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한 350 받겠네요. 그쵸. 400에 근접하는 300, 한 70 뭐 이렇게 받는 거죠. 지금 이 말만 들으면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150 더 주는데 네. 나 같으면 그냥 참고하겠다. 150이 어디서 콩으로 들은 게 아닌데. 그렇죠. 그 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저희 네. 육군 같은 경우에도 제가 GOP 대대에 있었는데 네. GOP에 안 가면 페바 대대에 있으면 40만 원 정도를 덜 받아요. GOP에 네. 가면 한 40에서 50 더 받거든요. 아, 네. 초과 근무수당이 더 풀로 나오니까. 저는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는 한 40에서 50 더 받고 훈련도 안 하고 그냥 24시간 상황 근무 쓰는 게 훨씬 낫겠다 했다가 제가 딱 GOP 올라가고 한 2달 만에 네. 사람은 사는 데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렇죠.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정확하십니다. 돈은 이 세상에 있어 중요하지만 그렇죠.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네.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 학사 장교가. 네. 분명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게 그러면 학사 출신 중에서도 학벌이 중요한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 혹시 있나요? 그거? 학교의 중요도?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편견일 수 있는데 뭐 선배님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확실히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사회에서 잘했던 친구들이 군대 와서도 잘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안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그냥 이 장교만 보고 이제 어찌저찌 해가지고 OCS를 임관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냥 목표가 그냥 이 장교가 됐다는 것만으로 그냥 목표를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막 개판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또 좋은 대학교 나와서 또 막상 와서 하니까 또 잘하는 친구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학벌이 어떤 표면적인 점수 차이나 이런 건 절대 그런 거는 영향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왔을 때 마인드가 좀 달랐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거 괜히 꼰대라고 막 시청자들도 그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꼰대 맞아요. 제가 이제 해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해군에는 아까 보면은 배를 타는 장교가 있고 배를 타지 않는 장교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것도 병과별로 다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해군에는 어떠한 병과들이 있는 건가요? 해군 병과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전투병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정장교, 그 다음에 항공, 조종장교, 그리고 정보장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정보장교가 함정장교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함정장교에 항해, 기관, 정보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병과가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됐다가 이 세 개 통합된 함정에서 또 정보병과는 또 떨어져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투병과는 이 세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육군과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배를 타지는 않고요. 타더라도 위관장교 때 한 1년 정도, 그 정도만 타고, 나머지는 다 이제 뒤에서 이제 지원 업무를 하는 그런 병과가 되겠죠. 뭐 보급, 병기, 정보통신, 정운, 뭐 등등 이런 병과들이 있습니다. 무슨 병과셨어요? 저는 함정장교였습니다. 그러면 전투병과가 3개가 있었잖아요. 네. 전투병과만 배를 거의 타는 거죠? 전투병과만 타고요. 네. 몇 개 타는 병과도 있습니다. 정보통신, 병기, 보급, 뭐 이 세 가지 병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병과라고 하는데 특수병과들도 위관장교 때 1년 정도는 배를 타요. 근데 장기복무 자원이 아니면 거의 태우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가 안 되면 위탁 교육도 안 보내주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든지 장기가 기본인데 해군도 뭔가 배를 타기 위해서는 장기가 기본으로 깔려야겠네요. 비전투병과는. 그렇죠. 그러면 육사 출신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비전투병과 네. 사관생도들도 임관을 하면 소대장 때는 보병 소대장으로 1년을 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걸 마치고 나서 각기 자신의 병과에 맞는 데를 다시 병과학교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거든요. 네. 회사 출신들도 비전투병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친구들도 다 1년은 무조건 배를 타나요? 그렇죠. 임관하고? 회사는 임관할 때 무조건 다 함정장교로 임관을 합니다. 병과의 선택권이 없어요, 처음에. 여군들도? 그렇죠. 다 배를 타고 1년을 타고 난 뒤에
중2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병과 전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통 힘들었던 친구들은 뭐 다른 병과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진짜 본인이 원래 생도 시절 때부터 나는 뭐 정보통신 장교가 될 거야, 뭐 나는 보급 장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찌됐건 사관학교 출신들은 무조건 다 함정근무를 1년 이상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병과를 바꿉니다. 네. 군인이 진급을 노리는 것 자체가 네. 참 진급에 눈이 멀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자신이 그리던 자신이 원하는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급을 또 해줘야 자신이 꿈꾸는 군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진급을 돼야 되잖아요. 네. 혹시 해군에서도 가장 진급이 잘 되는 병과가 있나요? 육군은 가장 기본이 보병. 왜? 수가 넓으니까. 그래서 비전투병과는 또 진급 폭이 아무리 잘 돼도 뭐 2스타가 끝이에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군은 어때요? 해군은 더 심하죠. 그래요? 그렇죠. 해군은 일단 말씀드리면 비전투병과는 별을 못 답니다. 대령이 끝이에요? 예, 별이 없어요. 병과장이 대령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병과장이 그 준장인데? 아니에요. 저희는 병과장이 다 대령이고요. 네. 뭐 진급이 꼭 잘 되냐 못 되냐 이게 이제 어떤 병과로 나뉜다기보다 뭐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지겠지만 리미트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함정장교는 당연히 포스타까지 갈 수 있고요. 항공장교는 원스타가 끝입니다. 6항공전단이라고 이제 항공장교들이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6항공전단장님의 계급이 원스타입니다. 그래서 항공장교는 원스타가 끝이에요. 정보는요? 정보장교 같은 경우는 전투병과인데도 불구하고 대령이 끝입니다. 거기는 정보병과장이 대령이에요. 그래서 그게 끝입니다. 그럼 대부분 다 전투병과인 함정병과를 많이 선택을 하겠네요. 그렇죠. 진급을 원하면 당연히 함정장교가 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육군도 똑같이 전투병과에서 솔직히 넘버원이 보병 아닙니까? 그렇죠.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진급하고 싶으면 자기가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까지 가서 나는 무덤의 앞에 좀 이렇게 좀 비속도 이쁜 걸로 세우고 나는 현충원 가서 묻히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남들이 기피하고 힘든 걸 해야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전투병과에 네. 해군 항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해군 항공이라는 게 배에서 그냥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들로 알고 있는데 회전익과 고정익이 두 개 다 있나요? 해군은? 그렇죠. 그러면 해군들도 조정을 많이 가려고 하나요? 왜냐면 공군에서 조정 가면 노후 보장 끝이라고 하는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동일한 것 같은데 아마 육군도 뭐 그런 항공 조종 쪽이나 이런 쪽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육군은 회전익밖에 없어서 그렇게 그렇습니까?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저도 이제 당연히 함정장교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은 고정익 같은 경우는 P3C라는 그 대잠 초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익 같은 경우는 링스헬기나 와일드캣 뭐 이런 거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도 회전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P3 승조원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전익이? 아니요, 고정익이 이건 똑같은데 공군 같은 경우는 전투기잖아요. 전투기도 물론 이제 고정익이라고는 하지만 뭐 마하 맷의 속도로 막 그렇죠. 날려서 이렇게 진짜 전투를 위한 그런 거니까 민항사로 나중에 간다고 해도 민항공기와는 또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해군의 P3C 같은 경우는 민항공기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항공기이기 때문에 민항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해군 P3 조종사를 더 선호합니다. 공군 장교의 그 조종 장교보다. 해군 조종 장교를 조금만 더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조종 장교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해군 고정익 조종 장교를 목표로 하시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기수별로 몇 명이 가고 아. 비해사 출신은 갈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엄청 중요해요 지금. 이거는 정말 차별이 없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 동기들도 항공장교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과를 항공으로 많이 한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일정 당연히 TO가 있습니다. 그리고 OCS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병과를 아예 정해서 임관을 하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아예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 병과를 지원을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항공 조종은 아예 또 따로 뽑는 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그 시험에 당연히 합격을 하고 뭐 신체 검사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시력이나 굴절률이나 이런 것도 다 통과를 해야 되고요. 단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항공 조종 병과라는 거를 이제 붙어서 왔는데 회전익이 되냐 고정익이 되냐 이거는 임관을 할 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임관을 하고 이제 훈련을 수료한 다음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정익을 딱 뽑아서 오고 회전익을 딱 뽑아서 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명의 뭐 조종 장교가 있다. 그럼 그 중에 뭐 한 2명만 고정익 장교고 8명은 회전익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 튀기는 싸움이 되는 거죠. 가서 초중반도 굉장히 막 성적이 좋아야 되고 또 이 친구들은 나중에 그 공군 쪽으로도 가서 교육도 받고 뭐 생활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거치는데 거기서 이제 탈락하는 친구들도 생기고요. 전 개인적으로 회전익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꼭 고정익이 아니더라도 회전익도 나와서도 민간 헬기 조종사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기름 많으니까 꼭 고정익이다 회전익이다 뭐 또 조종장교가 뭐 몇 명을 선발하니까 뭐 글로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은 좀 크게 보시고 만약에 해군에 지원이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염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군대를 꿈꾸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또 중요한 게 진급이란 말이죠. 그렇죠. 혹시 회사 출신이나 비회사 출신의 진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의 가장 큰 장점,